설명한 다음에 두 번째 제시문은 급수의 값을 정적분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적분의 정의도 잠깐 간략하게 설명할까? 원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fa 플러스 n분의 b-ak 곱하기 n분의 b-a, 이 녀석의 값 우리는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정적분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여기 쓴 건 델타 x의 값은 n분의 b-a 값을 델타 x라고 썼다고요? 그리고 a 플러스 요게 지금 k인가? k 곱하기 델타 x? 그래, xk라고 썼다고 얘기하네요. 치환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정적분의 정의 내용입니다. 극한의 값에 대해서는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는 부모가 빵이 아니었을 때 이 극한값은 정의된다고 하네요. 자, 이제 확률 질량함수에 대해서 확률 질량함수와 확률 밀도함수의 차이점. 이산 확률 변수 했을 때는 띄엄띄엄 떨어지는 정수의 값들을 확률 변수로 가질 때는, 그때는 확률의 값을 표현한 거는 점으로 표현되는 그래프, 이 녀석의 값 확률 질량함수. 확률 밀도함수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유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유탄 실수의 값들을 확률 변수로 가질 때 확률 값을 실선으로 표현한 걸 확률 밀도함수. 지금은 띄엄띄엄 떨어지는 정수값에 대해서 확률 질량함수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때 기대값의 극한값이랑 분산값의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 문제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구해야 되는 건 난 지금 기대값 구하려고요. 자, 기대값을 구해봅시다. 기대값은 확률 변수 x의 값이 xi였을 때 지금 기대값을 구하라는 얘기군요. 시그마 i의 값은 1부터 n까지라고 1번에 써 있습니다. 그럼 쓸 때는 앞에는 확률 변수 x의 값을 쓸 거고요. 뒤에는 확률 값을 쓰면 되나요? 쓸 때는 시그마 pi, 읽을 때는 평균, x의 평균. 근데 대입하게 되면은 j라는 변수에 대한 요 녀석의 값은 i랑 무관한 상수값이니? 지금 변수의 값은 i가 변수니까 j부터 n까지 여기 동그라미는 i가 없네요. 그럼 실수배에서 앞으로 나올 거 아니야. 시그마 j의 값이 1부터 n까지 gxj, 요게 실수배에서 앞으로 나왔고요. 시그마 속에 남아있는 녀석의 값은 1부터 n까지 xi p 값도 대입할까? 요게 지금 gxi라고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러면 따로따로 쓸 필요 없이 이걸 분자에다 쓰는 게 좋겠다. 이걸 분자에 쓰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기대값에 극한값이 필요하다고? 여기다 리미트만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구하라고 했던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기대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고요. 확률 변수 x의 값이 xi일 때는 생각해도 괜찮아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 리미트만 달아주면 됩니다. 리미트의 값은 분자 따로 부모 따로 쓸 수 있나요? 부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 부모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나? 부모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요. 2번에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나요? 이 함수의 값은 지수의 값은 항상 양수인가? 그래서 부모의 값은 양수값들의 총합이니까 빵은 절대 아니네요.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여기다 g 대입해야? 좀 이따 대입하자. 자, 그러면 제시문에 나왔던 걸 이용해서 이 녀석의 값을 변형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 하나가 안 보인다. 방금 전에 정적분의 정의로까지 바꿔드렸잖아요. 뭐 하나 안 보이는 거 아닌가? 내 눈에만 안 보이나? 이 중에서 누가 안 보이나요? 여러분, 뭐가 안 보이나요? 아니, 다시 보여드려요. 이게 왜 코미디래? 무엇이 안 보이나요? 델타 X가 안 보이네요?
그럼 델타 x의 값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델타 x의 값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으니까 여기서 넘어가는 거에서 서술은 분모하고 분자를 델타 x로 나누게 한다고 쓰면 되겠네요. 여기다 지금 델타 x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있네.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모르고 있나 지금? a에 해당하는 녀석과 b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데 일단 함수 gx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함수 gx의 값을 대입한 다음에 표현해볼까? 좀 이따 대입할까? 지금 대입할까? 니네 이 값이 누군지 아니? 지금 밑줄 친 게 뭔 줄 아냐고. 아니 방금 전에 제시문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지금? 아 A하고 B만 모르지 fx를 적분했다고 하는 거야? 그럼 A, B만 누군지 알면 되겠네? A, B만 알았으면 좋겠다. A, B를 어떻게 알지? 이게 J하고 I라고 써있으니까 좀 헷갈리려나? 그럼 변수를 K라고 바꾸면 우리가 익숙한 정적분을 쓸 수 있나 모르겠다. 그럼 K라고 바꿔볼게.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이라고 써볼게. J를 K라고 써봤어. 혹시 잘 알아볼 수 있나 싶어서. 함수의 값은 이거니? 여기다 지금 X의 값을 대입한 녀석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 X값 대신에 XJ를 대입했으니까 X값 대신에 XK를 대입한 건가? 그 옆에다 지금 뭘 쓰겠다고요? 델타 X의 값이 n분의 B-A에 해당하는 값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건 A, B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네? 어이씨, A, B를 어떻게 알지? 그럼 델타 X에 해당하는 값이 n분의 1이면 진짜 바람직하겠다. 델타 X의 값이 n분의 1이면 이 녀석의 값이 만약에 n분의 1이면 분자도 좀 써보자. i의 값을 k로 바꿨습니다. k의 값이 1부터 n까지 x 곱하기 xi 곱하기 gxi 여기다 곱했더니 x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xk인 거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아까 전에 xk가 누구라 그랬어? xk 값은 a 플러스 k 델타 x라 그러디? 제시문에서? 그런데 x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a 플러스 원래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인데 지금 선생님이 b 마이너스 a에 해당하는 값을 지금 1이라고 지금 가정하고서 풀고 있는 중이니? 그럼 여기 있는 b 마이너스 a 값을 1이라고 본 거야 지금? 그럼 a의 값을 빵이라고 생각하고 b의 값을 1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xk라고 하는 것 자체가 n분의 k인 거니? 이런 생각을 해내면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바꿔볼까? 그러면 분모의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식은 이런 식이었던 거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2의 마이너스 a 곱하기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이 분모였고요. 분자의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n분의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 곱하기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 같은 식인 거네. 지금 a의 값은 빵이고요. b의 값은 1이고요. xk 값은 n분의 k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꾸겠습니다. 급수의 값을 정적분으로 바꿨더니 뭐라고 표현하죠? 분모는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분자의 값은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2의 마이너스 ax 승 dx인가요? 이제 정적분만 계산해서 나누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적분값 구하는 건 분모는 1도 아닌데 분자의 값이 부분적분 해야 되는 거야? 분자의 값은 이거 따로 계산한 다음에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녀석의 산수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다 씁시다. 지금 주어진 녀석의 값을 적분하고 있는데요. U'의 값은 지수함수, V의 값은 X, 적분했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1의 마이너스 AX는 V의 값을 미분했더니 1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1 X2의 마이너스 AX는 이거 두 개 곱한 거 빼야 되잖아. 플러스 A분의 1 끄집어냈고요. 적분하려고 합니다. 적분해주면은 마이너스 A분의 1 2의 마이너스 AX는 맞게 잘 적분했나요? 이제 대입하고 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2의 마이너스 A승? 아이씨, 분모에 쓸까? 분자에 쓸까? 분자에 쓰자.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은 빵인가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A분의 1 곱하기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승. 이것도 분자에 써야 되겠다. 헷갈리겠다. 빵 대입해주면은 뺐더니 플러스 A분의 1인가? 아휴,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아름다우려나? 이거 분모값으로 나누기 해야 되지. 분모값도 계산해놓고서 대입하자. 부모의 값은, 부모의 값이 요거 마이너스, 아이고야. 요거 괄호 속에 있는 건가? 맞아? 지금 부모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1, 2의 마이너스 AX승이고, 빵하고 1을 대입했더니, 앞에 깨진 마이너스 A분의 2의 마이너스 A승, 그 다음 빵 대입했더니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이 괄호 속에 있는 값이 부모네요? 그렇다고 해서 약분되는 구조는 아닌 것 같은데? 구하긴 하라고 했으니까 좀 뭔가 이쁘게 정리하라고 하는 것 같아. 마이너스 A분의 2의 마이너스 A승 플러스 A분의 1. 분자의 값을 어떻게 쓸지 계획이 없다. 대충 이렇게 쓸까 일단? 이걸 이쁘게 좀 정리해서 될 필요가 있네요. 어떻게 하실 거죠? 분모분자 일단 A만 곱할까? A만 곱했더니 이렇게 될 거고요. A를 곱했더니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A승, A만 곱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2의 마이너스 A승, 그 다음 플러스 A분의 1인가? 더 이쁘게 쓰면 어떻게 쓰지? 어떻게 해도 이쁘게 쓰냐? 이게 최선인가? 앞에 것 따로 뒤에 것 따로 쓸 걸 그랬나? 앞에 거는 이거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약분하면 뭐가 남아? 플러스 A분의 1이 남니? 밑줄 친 거 약분하면 A분의 1이 남나? 잘 따로 쓰는 게 더 이뻐 보이긴 한다. 더 이쁘게 쓴다면 분자분모에 2의 A승을 곱해 쓸 수도 있죠? 네, 거기까지 할까 말까? 아이씨, 거기까지 하자. 분자분모에 2의 A승을 곱했습니다. 그럼 분모의 값은 2의 A승 마이너스 1분의 분자의 값은 마이너스 1? 앞뒤 순서 바꿔 쓴 게 제일 이뻤을 것 같긴 한데 요게 지금 일단 기대값의 극한값이네요. 분산값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데 분산값은 누구의 제곱의 평균이죠? 분산값은 누구의 제곱의 평균이냐고요? 어제 했잖아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값인가요? 근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시문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제시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분산값을 구할 때는 이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다는 말은 이걸 꼭 쓰란 얘기네.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의 값을 빼가지고 계산하라고 얘기하네. 근데 일단은 우리가 방금 평균값의 극한값은 구했었나? 이게 평균값의 극한값인가요? 나중에 이 값을 제곱해서 빼가지고 산수하는 게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기대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 이걸로 풀지 마시고요. 이걸로 풀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기대값 빼기 평균의 값을 제곱한 녀석을 통해서 구할 생각입니다. 먼저 여기다 리미트를 한 줄 더 써야 되는데 선생님 귀찮아서 여기다 리미트 달아준 녀석의 값은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제시문에서. 그래서 먼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거 먼저 구할 생각입니다.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기대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번에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확률 변수를 제곱한 녀석 곱하기 확률값이 gx라고 그랬나? 맞아요? 아까 확률 변수가 xi가 확률 변수였을 때 확률값이 gx였다고요? 지금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랑 시그마 gx 썼습니다. 된 거 맞나요? 아,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네, 이거는. 이 녀석의 값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xk의 제곱 곱하기 gxk라고 인지한다면 지금 이 녀석의 값은 xk의 값이 n분의 k라고요? 된 거 맞아요?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뭐지? n분의 1이 없다. 델타 x가 없잖아 지금. 델타 x가 없는데 어떡하지? n이 하나 있어.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 n분의 1 어딨냐? 어디서 데리고 오냐 n분의 1을? 아까 같은 경우는 분자 분모에다 델타 x를 둘 다 달았잖아. n분의 1을 둘 다 달았잖아. 지금은 내 마음대로 n분의 1을 막 달면 안 되잖아.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를? n분의 1 어디서 가져와? 대입하면 나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앞에 거는 n분의 k의 제곱인데 뒤에 거는 2의 마이너스 a 곱하기 n분의 k승? 어딜 봐도 n분의 1을 달아줄 만한 근거가 없다. n분의 1 없으면 문제 더 이상 풀 수가 없는데? 큰일 났네. n분의 1 어디서 빌려오냐? 아, 여기서 델타 x가 n분의 1이라고 얘기했었구나. 선생님이 0하고 1이라고 가정할 필요 없었구나. 지가 델타 x가 n분의 1이라고 얘기했구나. 그리고 xi의 값은 i 곱하기 델타 x에서 a가 지금 빵이라고 얘기했구나. 지가 다 얘기한 거구나, 이거를. 아, 근데 문제점은 n분의 1이 없어가지고 이게 문제인데? n분의 1 어떻게 하지? 이 n분의 1 어디서 데려와? n분의 1 없으면 못 풀어. n분의 1을 달아주면 앞에 n도 곱해야 되는데 n을 곱하면 나중에 극한값이 해결이 될까? n을 어디다 주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야 왔네. xi라는 녀석의 값 자체가 i 곱하기, 그치. xk라는 녀석의 값이 지금 k 곱하기 n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n분의 k인 거지. 내가 이 분모값을 빼먹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구나. 확률의 값은 gx가 아니었잖아. 분모도 써야 되잖아. 하나만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걸 분모값을 쓸까요? 쌤이 n분의 1이 왜 없나 했네. 정신을 놓고 있었네. 우리 서연이는 잘 나가다가 이제 다시 졸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됐나 이제? 자, 분모의 값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j의 값이 1부터 n까지 분모가 누가 있다고? gxj가 있다고? 그 분모의 값이 k로 바꾸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이 녀석 g의 값이 그냥 g n분의 k라고? 여기다 지금 델타 x의 값을 달아줬다고 둘 다? 그냥 n분의 1은 둘 다 다는 거니까 상관없네요. 그러면 분모의 값은 이미 누군지 알잖아.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이게 2의 마이너스 a 곱하기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이어서 부모값은 정적분값 방금 전에 거 사용하면 되죠? 이제 분자의 값에 대한 적분이 문제인 거네. 분모의 값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의 마이너스 ax승 dx인데 분자에 있는 값은 0부터 1까지 x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x승 dx인가요? 되신 거 맞죠? 이제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이것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제곱 부분적분 두 번 하는 건 2차식이니까 근데 부분적분 두 번 할 건데 실은 이게 다음 단계에서 부분적분 아까 해놨던 것 같아. 자, 적분하고 있습니다. u'의 값은 x의 제곱. 아이고야 미쳤네요. u'의 값은 지수함수. v의 값은 x의 제곱. 미분해서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1 2의 마이너스 ax승 미분했더니 2x입니다. 그럼 적분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1 x의 제곱 2의 마이너스 ax승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의 값은 끄집어냈습니다. 2도 끄집어낼까?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이 누구야?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x승이니? 이 값을 방금 전에 계산했었다고? 복잡했는데? 어딨어 너? 방금 전에 계산했었는데 그 값이 이거라고? 산수지옥이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자, 이 값은 a분의 1을 곱하면 될 것 같고 앞에 있는 녀석한테 숫자만 대입하면 되나요? 맞죠? 근영이 너 혹시 졸려요?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2의 마이너스 a승 빵 대입은 빵인가? 그럼 이 값을 분자에 대입하라고 하는데 어후, 이것도 어떻게 분자에 다 대입하고 앉아있냐? 산수가 너무 끔찍한데? 적당한 함수를 주지 왜 이렇게 그지같은 함수를 줬을까? 일단 분모의 값이 밑줄 친 값이 분모의 값이었죠. 이거 산수 할 수 있는 거 맞아 내가? 마이너스 a분의 2의 마이너스 a승 플러스 a분의 1 값이 분모였던 것 같아요. 분자 이거 전체가 분자죠. 계산이 되나 이거 두 개가? 시간 a 제곱이잖아. 이건 a고 다 낱개로써? 마이너스 a분의 2의 마이너스 a승 마이너스 a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a승 그 다음 녀석의 값이 플러스 a제곱분의 2 이거? 이거 마지막 것만 따로 쓸까? 마지막 것만 따로 쓰면은 이 앞에 것들은 분자 분모에 뭘 곱하지? 내가 아까 어디까지 정리했었지? 2의 a승까지 곱했고 분모에 a 값도 없었구나. 근데 a제곱 때문에 너무 그지 같다. a제곱 때문에 산수가 너무 끔찍할 것 같은데. 먼저 앞에 있는 두 개 산수합니다. 앞에 있는 두 개 값은 1-2의 마이너스 a승 a 곱하면 1-2의 마이너스 a승인데 2의 a승을 곱하면 2의 a승 마이너스 1 a 곱하기 2 a승을 곱하고 있습니다.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앞에 거 마이너스 1 뒤에 거는 마이너스 a분의 2냐? 된 거 맞아요? 그 다음에는 녀석의 값은 약분하고 플러스 a제곱분의 2가 있다고요? 이제 할 일은 분산값의 극한값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연아,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산값의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구했던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기대값의 극한값에서 아까 구했던 평균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을 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산수가 끔찍할 것 같다. 게임 싸하다.
2의 a승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분의 2 플러스 a제곱분의 2라고 하는 값에서 어딨어? 요거 제곱해서 빼라고? a분의 1 마이너스 2의 a승 마이너스 1분의 1 2였나? 1이었나? 맞죠? 아, 잘 쓴 거 맞죠 지금? 이것만 이쁘게 산수해가지고 쓰세요. 이거 어떻게 산수해 이거를? 제곱하게 되면은 a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이게 a 곱하기 2의 마지막 녀석의 값이 나 맞게 잘 전개했나요? 근데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이 a 곱하기 2의 a승 마이너스 1분의 앞에 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요것만 이쁘게 산수해내라고? 역시 안 지워지네. 아, 마이너스 2 지워지나? 이거 지워지나요? 그럼 남은 건 항 3개, 4개만 정리하면 되는데 또 지워지네? 일단 a제곱분의 2에서 a제곱분의 1 뺐으니까 a제곱분의 1. 그 다음이 가운데 마이너스 a는 약분되지? 남은 녀석의 값이 뭐가 남는 거야? 이게 남았나요? 아씨 설마 이거 통분하지 않았다고 탓하겠어? 요 정도 선에서 끝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산수가 어렵고 그럴 뿐이지 단지 물어보는 거는 기대값, 분산값 구할 줄 아는지 급수의 값을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딱 그 정도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큰일 났다. 다들 졸려해서 큰일 났는데 근영이 이제 잠 깬 것 같고 세연이도 지금 졸려하는 것 같고 서연이는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첫 번째 부호납의 극한값을 통해서 급수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넓이의 값 설명하고 있고요. 속도, 가속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 정리여서 라에 나와 있는 것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네. 단면적을 누적해서 모은 게 부피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말이 많아. 오씨 말 너무 많아. 문제가 길면 읽고 나서 아까 무슨 말이 있었지 잊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기도 하거든. 일단 문제에서는 시각 t의 값이 0이었을 때 t의 값이 0이었을 때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점인가 봐요. 그 점이 원점에선 속도의 값이 a, b래. x축방의 속도는 a, y축방의 속도는 b였대. 원점에 출발할 당시에 t의 값이 빵이었을 때 설마 좀 이따 아까 이거 같이 읽었잖아 이런 일 없게끔 잘 기억해 주세요. 원래 수학 문제는 문제 읽고 한 번만 읽고서 머릿속에 저장하고서 푸는 거잖아. 두 번, 세 번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쏘아올린 물체 m이 있는데 a의 값도 양수고 b의 값도 양수니까 원점의 좌표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쏘아올린 것 같습니다. m은 크기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고요. 시각 t에서 m의 위치의 값은 x좌표의 값은 ft, y좌표의 값은 gt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위치의 값은 무조건 0보다 커졌습니다. 음수가 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y좌표의 양수가 되는 시각 t의 값에서 가속도의 값은 0, -g입니다. 뭔 개소리지? 이 가속도 의미하는 게 뭐야? 중력 가속도 얘기하나 보다? 그치? 위로 가는 가속도는 플러스고 아래로 가는 가속도가 마이너스여서 중력 가속도를 지금 마이너스 2라고 쓴 것 같거든?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X축에 충돌하는 시각을 순서대로 T1부터 순서대로 지금 X축과 충돌하는 순간들이 있다고 얘기하네. 각각의 충돌 시각 Tn에 대해서 충돌 전후 물체의 속도의 값은 X좌표의 성분은 변함이 없고요. 속도가 X좌표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충돌한 직후에는 Y좌표의 속도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해야 돼요. 나 물체 움직임이 이제 이해가 된다. 물체 움직임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원점에 출발하는데 이쪽으로 X축 방향의 속도는 A, Y축 방향의 속도에 값은 B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나 보지? 이렇게 해가지고 중력가속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졌어. 이 땅에 충돌하는 순간이 이 위치의 값 말고 이 순간의 시간이 T1이라고. T1은 이 점의 X좌표 위치가 아니야. 이 점의 위치의 값은 X가 위치인 거지? 그런데 그 녀석이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보다 다음 단계의 속도는 X축 방향의 속도의 값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Y축 방향의 속도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겠다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배라면은 더 적게 올라가나? 두 번째 충돌하는 그 시각이 T2인데 이번에도 또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는 모양이지? 이해된 거 맞나요? 물체 움직임은 이렇게 움직이는 중인가 봐. 이렇게 움직여서 궁극적으로 향해 가는 점의 좌표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나? 시간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나? 시간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구나.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멈추는 순간이 tn의 극한값인 것 같거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t1, t2, t3 이런 값들이 필요하겠군요. 이런 거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0부터 시간이 t1이 될 때까지 물체의 포물선상의 운동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t1부터 시간이 t2일 때까지 물체의 움직임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물체 움직임 해석하려고 하는데 문제 질문들을 읽어봅시다. M이 그리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TN의 극한값도 구하시고요. 방금 그랬던 포물선의 면적들을 다 누적해서 다 달라는 얘기겠죠? 마지막은 방금 전에 2번에서 기술한 도형을, 저 포물선들을 밑면으로 하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인 입체도형의 부피의 값을 구하세요. 여기 위에다가 포물선의 값들이 이런 식으로 좀 포물선 값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X좌표에서 정사각형을 만들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입체도형의 부피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서연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눈 감지 말고요. 수업 좀 열심히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A, B가 기억나시죠? 그 사이 까먹지 않았죠? 자, T의 값이 빵인 순간에 A, B였다고요? 뭐가요? 속도가 T의 값이 빵이었을 때는 속도의 값이 A, B였습니다.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속도를 알면 우리 위치도 알 수 있냐? 속도의 값 AB는 상수래. 위치는 어떻게 구해? T초 후의 위치의 값을 구해볼까? 이 시간에서의 위치? 최초의 속도는 이거였잖아. 속도의 값이 달라지나? X축방의 운동과 Y축방의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변할까 안 변할까?
중력과 속도 때문에 Y축 방향 운동만 속도가 달라지겠다. X축 방향 운동은 속도가 안 달라질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럼 식을 세우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시간 중에 첫 번째 이 시간 중에 속도의 값 좀 구하려고요. T시간이 경고했습니다. T시간이 경고했을 때 속도의 값 알아? 이 순간의 속도, X축 방향의 속도는 A가 변함이 없어야 되나? 이거 중력과 속도 영향을 안 끼칠 거니까? Y축 방향 운동만 중력과 속도 영향을 끼치는 건가? 그걸 뭐라고 잡을 건데? B-GT? 그게 시간에 따라서 영향을 계속 받나 아니면 영향을 안 받나? 그걸 모르겠다. 이게 B-G일까? 여기서 또 고민이 시작되네. 야, 이거 모르면 출발을 못 하는데? 자, 이게 마저 틀려. 출발하는 t의 값이 빵인 순간이면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 t가 빵이었을 때는 중력과 속도의 값이 영향 안 끼쳤을 거야. 막 던지는 행위를 막 시작할 때는. 근데 던지고 나서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중력과 속도는 나중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야, 이걸 어떻게 잡지? 선생님이 궁금한 건 이제 0과 t1 사이에 있을 때, 0과 t1 사이에 있을 때 속도, 가속도, 위치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거든? 말해봐. 먼저 속도부터 얘기해볼까? t초 후의 속도는 뭐가 될까? 이건 여전히 A인 건 확실할 것 같아, 이거는. 바람에 저항 있다고 거는 없어. 그런데 Y축 방향의 속도의 값이 T초 후의 Y축 방향의 속도를 모르겠다. 중력과 속도를 설명한 부분만 다시 읽어볼까? M이라는 물체의 가속도는 항상 0, G라고? 가속도의 값은 언제나 이거라고? 이게 가속도라고? 가속도를 적분하면 이거 적분하면 되잖아. 이거 적분했더니 빵을 적분하면 상수. 그 상수의 값이 A란 얘기네. G의 값을 적분했더니 GT? 근데 빵 대기 방금 B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위치값도 구해볼까? 위치의 값은 적분했더니 AT. 적분 상수의 값은 빵 대비해서 최초 위치의 값이 원점이었다고? AT네?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플러스 BT. 빵 대비해서 빵 나와야 되니까 맞아? 그럼 우리 T1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T1 값이 누구예요? 요게 빵 나오는 T의 값이 빵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T1이 누구예요? 맞죠? 다 계산할 줄 알죠? 2차 방식 풀 줄 알죠? 살인 충동을 느끼지만 좀씩 참아봅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이거야.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가속도의 값만 제대로 눈 뜨고 읽었으면 여기까지는 계산소나 다 할 수 있는데 T1에서 T2까지는 다른 포물선이잖아. 다른 포물선이면은 위치의 값이 완전히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위치에 대한 식이. 이게 너무 어렵다 이게. 이것만 잘 해결하면 뭐가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여전히 가속도의 값은 변함이 없어. 언제나 가속도의 값은 이게 가속도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속도의 값은 적분하게 되면은 상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상수의 값이 누구지? 여기다 t1을 대입했을 때 속도의 값도 a. 여기다 t1을 대입했을 때 속도의 값은 a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gt까지 쓸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이거 맞아? 2분의 1 기억하고 있었어. 아니지. 땅에 떨어질 때 속도한테 마이너스 2분의 1배 한 개 속도한다고 얘기했냐? y축방의 속도는? 그러면 방금 전에 이 속도한테 떨어질 당시의 속도한테 2분의 1배 해야 돼? 그거는 t1의 값을 집어넣은 순간 그렇다고? 여기다 t1을 집어넣었을 때 속도의 값은 마이너스 gt1 플러스 b가 t1을 대입한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인데 튕겨 올라갔을 때 속도의 값은 t1을 대입했을 때는 여기다 t1을 대입했을 때는 요게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녀석의 값이 나와야 돼? 그럼 난 지금 적분 상수의 값이 이걸 적분한 녀석의 값이 적분 상수의 값이 b라는 건 잘못된 거네? 여기 적분 상수의 값을 만약에 c1이라고 한다면 t1을 대입한 값, 여기다 지금 t1을 대입한 값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내 말 지금 충분히 납득되는 거 맞나요? 그럼 t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gt1 플러스 c1이라고? 그럼 나 지금 c1 값 구하는 중이잖아. c1 값은 2분의 3 gt1 마이너스 2분의 b인가? 되신 거 맞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당락이 좌우돼. 매우 단순한 2차 함수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고 그냥 속도,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이거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전한 집중력과 기억력을 가지고 푸는 능력치의 차이야. C1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 함수의 값이 이거라고요? 좀 된 거 맞죠? 물론 우리는 T1의 값을 알기는 하잖아 지금. T1의 값은 G분의 2B였나? 그럼 이게 3B라고 쓸 수 있나? 맞아요? 3B라고 쓰면 3B에서 2분의 B 뺐더니 나 지금 이거 G분의 2B 대입한다니까? 3B에서 2분의 B 뺐더니 뭐냐고. 이제 여기까지 된 거 맞니? 자, 이제 적분하겠습니다. 적분해가지고 T1하고 T2 사이 위치의 값도 구할 수 있는데 위치의 값은 AT 적분상수 필요하잖아. 근데 여기다 T1을 대입한 거랑 여기다 T1을 대입한 건 같아야 되는 거지? 똑같이 AT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근데 이걸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GT1 GT제곱 플러스 2분의 5B 적분상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때 C의 값을 C2라고 할게요. 근데 지금은 여기다 T1을 대입한 녀석과 여기다 T1을 대입한 녀석의 값은 둘 다 빵 나와야 되는 거지. 맞나요? 둘 다 위치가 Y좌표가 빵이니까 T1 대입한 빵 나와야 되죠? 아이씨, 뭐 하나씩 꾹꾹 이해가면서 수업하기 너무 힘들다. 나 지금 거의 중학교 2학년 수업하고 있는 것 같아. 매끄럽게 한 번 설명하고 딱 찰떡까지 이해된 눈빛 딱 하고 바로바로 산수해야 되는데 하나씩 이해되는지 확인해야 돼 지금. 자, 2분의 1 GT1 제곱 플러스 2분의 5 BT1 플러스 C2의 값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GT1 제곱
플러스 BT1의 값이 똑같다고요? 둘 다 뭐라고 똑같다고? 아, 0으로 똑같다고? 요거만 풀면 되는 거였네? C2의 값은 2분의 1 GT1 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BT1이야? 그런데 T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G분의 2B를 대입해버릴까? G분의 2B를 대입했더니 앞에 있는 값은? 맞게 대입했나? 잘못 대입한 것 같은데? G분의 2B제곱이냐? 맞게 썼나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G분의 2B 대입했더니 맞아요? 지워지나?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산수 틀리면 끝장나는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G분의 3B제곱? 뭔가 어색한데? 여긴 지혜값이 분자에 있는데 이건 지혜값이 분모에 있다고? 산수 틀린 거 아니겠지?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필요한 건 tn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t2 값 구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t2 값? t2의 값은 어떻게 구하지? 무엇을 대입하면 빵 나온지가 필요한 건가? 양변의 질을 곱하려고요. 2배도 하겠습니다. 이걸 곱할까? 이거 곱했더니 첫 번째 게 g제곱 t제곱 마이너스 5bgt 플러스 6b제곱? 이게 인수분해가 돼? 그때 t의 값은 2개 있다면서요. 아, 이게 t1이라고? 또 하나는 그럼 t2라는 값 자체가 g분의 3b라고? 오, 그런 거였어? 여기 요만큼 길이의 값이 g분의 2b? 여기 요만큼 길이의 값은 g분의 b? 아, y축방의 속도의 값을 마이너스 2분의 1배에서 튕겨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가 반씩 줄어드는 것 같지 않냐? 그거를 일반항을 세워가지고 n번장, n 플러스 1번장 사이의 관계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풀어버리면 이 문제는 엄청 길어져. 일반적으로 다른 대부분의 문제들은 선생님이 1대입하고 2대입하고 3대입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럼 다 감점이거든? 근데 이 문제의 특성상 이 문제는 1번, 2번, 3번 다 공비를 구해서 풀어야 되거든? 근데 이 모든 녀석의 값을 n번장과 n번장과 n 플러스 1번장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게 되면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n번장, n 플러스 1번장의 관계가 아니라 첫 번장하고 두 번장하고 세 번장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등비수열이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답을 작성하도록 동국대가 모범답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다른 시험 풀 때는 반드시 n번장하고 n 플러스 1번장 관계를 보여줘야 돼. 문제 쉬울 때는. 자, 이 녀석은 동국대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냐면 동국대 모범답안에는 여기를 그냥 이렇게 서술했어. 여기 있는 게 2분의 1배에서 계속 2분의 1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간격도 계속 2분의 1배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래서 난 등비수열로 문제를 풀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가 추천한 풀이 방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것까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t3 값도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근데 너희는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사이의 관계식을 밝히지 않을 거라면 이게 정말 등비수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 제가 한 번 더 해야 돼. 근데 나 세 번째 건 못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구하라고 했던 게 극한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tn의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것 자체가 t1 더하기 t2 마이너스 t1 더하기 t3 마이너스 t2 더하기 이런 식으로 끝없이 더하는 거죠. 근데 그 녀석의 값이 초항의 값이 g분의 2b 공비의 값은 2분의 1이니까 이게 등비급수인가요?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럼 분모가 2분의 1이니까 g분의 4b밖에 안 돼? 이거 좀 작게 그릴걸. 요게 지금 첫 번째까지 극한값이네요. 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 면적의 값을 구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차함수만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면적 구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럴 0부터 누굴 적분하죠? 아이씨, 함수 모르잖아, 니네. 큰일 났네. 니네 이 함수 모르잖아. 알아? 알아. 모의고사 3점짜리 수정된 문제네. 저 함수 누구야? 여기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위치의 값이 매개변수 t라고 지금 사용되어져 있는 건가? t라는 문자를 소구하면 x, y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나는 t의 값 대신에 a분의 x를 대입하는 건가? 그럼 여기는 이 함수의 값을 쌤이 fx라고 칭한다고 한다면 내가 a분의 x만 대입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2 a제곱분의 g x제곱 맞게 썼냐? 다음 녀석의 값은 a분의 bx니? 함수 첫 번째 함수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의 값은 아이구야 아이씨 a가 있으니까 그지 같네. a가 하나는 좀 없어지지. a가 둘 다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2a제곱분의 g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공식 써도 되는 거 아니야? 0하고 g분의 2b가 이 방정식의 근이야? 두 개가 방정식의 근이면 공식이 뭐였더라?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최고 참계수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6분의 최고 참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가? 일일이 접근하고 귀찮아서요. 그래서 앞에 게 실수배가 12인가? 12a제곱분의 g가 지금 맞게 썼나요? 마이너스 6분의 2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뭐야 이거 8 12분의 8 3분의 2 3분의 2 맞지? 요게 지금 처음에 구한 초항이네? 맞나요? 근데 작년 녹화된 거 보면은 선생님이 작년 녹화 올려놓은 거를 여기서 애들 풀어줄 때 아무 생각 없이 작년에 임지 풀어줄 때 재작년에 풀어줄 때 아무 생각 없이 야 여기 길이의 공비 2분의 1이잖아 넓이의 공비 4분의 1이잖아 이렇게 풀어줬거든? 공비 4분의 1로 그냥 풀어주고 끝냈단 말이야. 근데 재작년에 그렇게 풀었는데 작년에 확인해보니까 공비가 4분의 1이 아니더라. 자 공비가 4분의 1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넓이도 매개변수를 구해야 되겠네요. 지분의 2b부터 지분의 3b까지 접근하는 건가? 근데 포물선의 식을 또 구해야 되잖아. 바로 대입할까 이번에는? a분의 x 잘 대입해줘. a분의 x 대입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또 누구야? 맞게 잘 대입했니? 식은 올바르게 써놓은 상태에서 이제 공식 쓸까요? 12a 제곱분의 g 뺀 녀석의 값이 g분의 b였나? 어렵다 어려워. 뭐야? 어? 뭐 느낌이 싸한데? 아까 이게 12분의 8이었냐? 12분의 8이었던 녀석의 값이 이렇게 바뀌면서 몇을 곱한 거야? 8분의 1 곱한 거야? 아, 그래서 공비의 값이 4분의 1이 아니네. 공비는 8분의 1입니다. 그 문제 요구한 거는 저런 넓이, 누적된 넓이의 값의 합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뭐야? 1-8분의 1분의 내가 지금 8분의 7을 곱해야 되니까 21분의 16이냐? 맞아? 나 산수 대충 했는데 확인 좀 해줘봐요. 산수 잘했니? 네,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뭘 해야 되죠? 부피? 나 엄청난 실수를 하나 한 것 같다. 나 지금 실수했지? 방금 두 번째 문제 풀 때 실수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처음에 풀어줄 때 여기다 시간이라고 써놓고 풀지 않았니? 우리 이제 위치로 푸는 거 아니니? 니네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할 거면은 요점의 좌표까지 접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시간까지 접근하는 게 아니고? 변수의 값은 x인데 시간으로 접근하면 돼? 안 되지. 지금 우리는 t의 값이 a분의 x였냐? t의 값이 a분의 x, 아니고야. 그치, t가 a분의 x였지? 그러면은 범위의 값이 여기 잘못된 것 같은데? t의 값이 b분의 2지면, t의 값이 b분의 2지면, b분의 2a진 거야? 아니, 이거 막 썼나, 지금? a 곱해야 되니까? 나 지금 뭔가 이렇게 잘못 쓴 것 같지? x의 값이 at여서, 아, 그치. a만 곱하면 되는 거지? g분의 2b한테 a를 곱해야 되는 거지. 요거를 잘못 써버렸네. g분의, 아이,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지금? 요것도 잘못 쓴 거지. 큰일 날 뻔했다. 시간하고 위치를 착각했다. 그럼 지금 빼게 되면은 g분의 ab가 있어야 되니까
A 세제곱이 들어가야 돼? 요게 지워지고 A가 들어가? 이것도 지금 A가 들어가야 되니까 A제곱 지워지고 A가 들어가요? 네,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다 시간 쓰면서 느꼈다. 방금 느꼈다. 이 점의 위치의 값이 누구라고요? 지분의 이 점 좌표가 지분의 x만큼 떨어진 지점에다가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값은 함수값을 제곱한 거니? 여기 함수값은 어이구야, 이 함수한테 x를 대입한 거잖아. 그 제곱한 녀석의 값을 빵부터 모아야 되겠네? 첫 번째 부피의 값을 v1이라고 하겠습니다. 인테그럴 0부터 g분의 2ab까지. 이거는 끔찍한 것 같은데? 이건 선생님이 정말 할 수 없는 영역인데. 함수값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 못합니다. 이거를 제곱해서 적분하세요. 성실함만 가지고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나한테 없습니다. 너희한테 있습니다. 너희는 고3이잖아요. 나는 더 이상 수학 시험 봐서 뭐 할 일이 없거든? 아, 이거 끔찍하다, 끔찍해. 그 다음 함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자, 함수값들을 제곱해 누적해서 모은 게 부피인 거죠? 여기서 공비값만 확인한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 될 것 같거든? 공비 알 수 있지 않을까? 공비? 나 이거 산수하기 싫어. 이건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거든? 이것까지 하고 싶진 않아. 그럼 공비의 값이 누군지 혹시 맞출 수 있을까? 아까 전에는 왜 8분의 1이 공비였을까? 여기 가로의 간격은 2분의 1 배시되지만 세로의 간격은 이게 함수값 2차 함수잖아. 세로의 함수값들은 제곱한 4분의 1배가 되는 것 같아. 이게 차수가 2차니까. 그러니까 가로 방향은 2분의 1배, 세로 방향은 4분의 1배가 돼서 결과적으로 8분의 1배가 됐나 봐. 닮은 도형이었으면 2분의 1배, 2분의 1배에서 4분의 1배인데. 자, 그러면 여기 가로 방향의 길이의 값은 2분의 1배인데 이 함수값도 4분의 1배인데 그 함수값이랑 동일한 세로 방향의 여기 길이 있잖아, 높이. 여기도 4분의 1배 될 거 아니야. 공비가 네, 이거의 공비는 32분의 1입니다. 그러면 꼼수를 부리면 되겠다. 이거 하나만 구해놓고 32분의 1 곱한 거 여기 밑에 답이라고 써놓고 공비 3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딱 쓰면 되겠다. 마치 계산한 것처럼. 네. 산수는 생략해도 됩니다. 산수를 생략하는 이유는 동국대 같은 경우는 몇 줄 이내 몇 줄 이내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지금. 여기는 그런 말 없나요? 졸라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아, 나 이거 제곱해서 산수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자, 이거 좀 살려주면 안 돼요? 해? 할 수 있지. 2차함수밖에 안 되고 적분하면 4차함수인가? 4a 4제곱분의 g의 제곱 x의 4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gb 마지막 녀석의 값이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 맞게 전개했나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통분하냐? 아, 나 끔찍하다, 끔찍해. 살려달라고. 이것만 대입하면 돼. 나머지 빵 대입하면 다 빵이니까요. G 대입하게 되면은 G 5개니까 분모의 G의 값이 3개인가? 분모에 G가 있는데 G의 값을 5승하게 되면 G 분자에 있는 제곱과 약분하면 G 3개인가? A 5개, B 5개가 생길 건데 A는 다 지워지고 A가 하나 남아요? 상수 2의 값은 32가 됐고 32면은 5분의 8? 그 다음 게 이 녀석의 값을 4승했으니까 G의 값은 분모에 3개 남아? A의 값은 하나 남을 거고 B의 값이 5개? 그러네. 4가 남네. 마지막 녀석의 값이 A의 값, G부터 하자. G의 값은 3개. A의 값은 분자에 1개. B 5개. 쉽네? 3분의 8? 그럼 문자는 다 똑같으니까 산수를 해야 되는데 산수를 못해 먹겠다. 15분의 64 15분의 4? 이거 다 계산이야. 맞아요? 자, 이제 끝났네요. 이 녀석의 값은 사기쳐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했다고 사기쳐요. 네, 끝났습니다. 시가마 n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급수값을 구했습니다. 1-32분의 1 15분의 4 g의 3승분의 ab 5승. 근데 시간은 엄청 모자랄 것 같다. 31 곱하기 15 좀 해봐요. 450 더하기 15, 465. 31 곱하기 15, 450 더하기 15, 465? 465 g의 세제곱분에 32 곱하기 4 좀 해봐요. 내가 할게요. 맨날 내가 해요. 그냥. 얘네들은 대가리 장식으로 달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 어저께 했던 1번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였고 2번하고 3번이 2023년도에 출제했던 문제가 시간이 엄청 모자라게 출제한 것 같아요. 옛날에 기현이가 합격했을 때가 그때가 기현이가 몇 학번? 니네 오빠 몇 학번이야 원래? 2002년생 2021년 1학번인가 보다. 2022던지. 근데 그때는 50 몇 점 받았을 때 합격했어. 자,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고 x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 입체도형이 있습니다. 이 입체도형을 y축의 수직이며 y좌표가 4가 된 평면으로 잘라서 얻어지는 입체도형 중에 y좌표가 0 이상 4 이하의 영역에 속하는 입체도형의 부피가 필요합니다.
그냥 누적해서 적분만 되겠네. 이건 쉽네. 이 선은 y는 4라는 선입니다.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의 값은 1대2범 1, 4대2범 16인가? 직선부터 그려야 되나? 직선의 값이 y는 4x가 있다고 했니? y는 4x가 4랑 만나 생기는 점이 1,4죠. 근데 포물선의 값이 1대2범에는 1이고 뭐디 2대2범산가? 맞아요?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고? 처음에 사각형은 둘러싸인 부분, 여기 이 부분인가? 여기가 x였을 때는 여기 사각형의 부피인가? 그런데 문제는 1보다 컸을 때가 문제인 거 아니야? 1보다 컸을 때, 1보다 x의 값 1보다 컸을 때는 x의 값 1보다 컸을 때는 여기 가지고 정사각형 그리지 말라고? 이걸로 하지 말라고? 여기 4라고 하는 녀석 y좌표가 4가 되는 평면, y축의 수직이 되는 그 평면을 잘랐을 때 y의 값이 4가 되는 평면, 이런 평면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평면을 자르라고? 이 위에 건 버리라고 지금?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여기 생기는 거는 정사각형이 생기는 게 아닌 거네. 맞아요? 정사각형이 생기는 게 아니고 뭐가 생기는 거야? 원래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했어. 원래는 여기 길이랑 똑같은 녀석으로서 원래 목적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했는데 정사각형을 다 그리지 말고 직사각형을 그리시라고요? y는 4까지만 이 직사각형을 그리라고요? 이런 거 맞아요? 여기까지 다 그리지 말고 정사각형을 그릴 것처럼 그렸다가 직사각형만 그리라고요? 이해된 거 맞니? 둘러싸인 부분? 여기 위에 건 필요 없잖아. 0하고 4 사이는 영역만 하라며. 그럼 나는 2까지만 접근하면 되니? 이해됐어요? 그럼 적분만 될 것 같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어떻게 하자고요? 한 변기를 몇인데요? 네, 4x에서 x의 제곱을 뺀 녀석을 제곱한 정사각형 넓이의 값을 접근하자고요? 4x에서 x의 제곱의 값을 빼준 함수값들을 제곱해서 정사각형 넓이의 값을 누적해서 모으겠습니다. 그런데 1부터 2까지는 어떻게 하자고요? 누가 똑같다고? 아, 여기 높이의 값은 정사각형 그리듯이 여기 길이랑 똑같은 길이를 그리겠다고? 여기는 4x-x의 제곱이라고?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누구라고? 여기가 4, 여기가 x의 제곱, 4-x 제곱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직사각형 넓이의 값 누적해서 무엇이라고요? 높이의 값은 똑같은데 밑변의 값은 4 아래쪽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했다고요?
물론 둘러싸인 면적이라고 한다면 x가 4일 때까지 둘러싸이잖아. 4,16까지. 근데 4,16까지는 이 y는 4라고 하는 걸 넘어가니까 하지 말라고요. 자, 문제만 이해하면은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답률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내가 이런 걸 산수할 이유가 있나요? 안 해도 된다고 얘기 안 해줘요, 왜?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줘. 끝까지 하라고? 또 미쳤나봐요. 맞게 전개했나요? 그만하라고 좀 얘기해, 빨리. 이제 숫자만 대입해서 산수합시다. 3분의 16 마이너스 2, 3분의 10, 3분의 10 더하기 5분의 1. 그 다음 2 대입하고 있습니다. 5분의 32. 이제 더 이상 못해.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기하의 문제네요. 첫 번째 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가 있고요. 공간상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 그리고 뭐 수선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는데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고요. 자, 어떤 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구가 하나 있는데 그 구가 x, y, z 좌표가 모두 양수인 구입니다. 그 구 B라는 구가 있는데 x축, y축과 각각 접한다고 하는데 z축하고 접하는지는 모르겠어. x축, y축하고 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의 넓이가 25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하자. 한 번에 성공하자. 실패. 자, 여기 접점 좌표의 값이 5가 되는 거니? 그렇게 안 보이잖아. 어떡하지? 네, 넘어갑시다. 이 중심점 좌표의 값이 5,5인가요? 내가 그린 건 9가 xy 평면을 잘리는 단면을 그렸습니다. 이 원의 반지름 25라고 했고 x축, y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요. 열리는 거 맞나요? 이 점 5,5,0보다는 위쪽에 있는 이것보다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9의 중심일 것 같습니다. x축, y축과 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공간상에 10, 17,3이라는 점이 있으니까 10, 10이면 오른쪽 끝에 있는 점이고 17이면 위로 7칸? 여기쯤에? 내가 찍은 점은 10, 17, 0을 찍었거든? 그것보다 위로 3칸 올라가는 점의 좌표가 공간상에서 위로 Z축 방향 올라가는 점의 좌표가 P점이라고요? 여기가 된 거 맞죠? 근데 문제 구하기를 P점에서 XY 평면 위에는 원까지, 이 원까지 거리의 값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최소값은 이렇게 된 길이가 최소값이고 이렇게 된 길이가 최대값인가? 이어져라, 만나라. 네,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근데 나는 지금 다른 길이는 못 구하겠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길이는 이 길이는 구할 수 있나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했습니다. 5칸, 12칸? 5대 12대 13?
여기 전체 길이 값이 13입니다. 반지름 값은 몇이라고요? 반지름 5라고요? 여기가 8하고 3이라고? 그 문제 해결한 최소값은 누구라고요? 73? 최대값은 여기 전체 길이의 값은 5 더했으니까 18? 18 더하기 3? 18제곱 324. 333? 그때 최대 및 최소가 되는 원 위는 Q점과 R점을 각각 구하세요. 이 점 두 점을 구하세요. 아이고야. 이 점 두 점 어떻게 구해? X의 증가량이 5, Y의 증가량이 12. 이 선의 기울기 값은 5분의 12. 기울기 5분의 12인데 여기서 지금 5칸 가면은 여기는 12칸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5칸 가면 여기 12칸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빗변의 길이가 13이 아니잖아. 빗변의 길이가 5잖아. 그럼 13한테 13분의 5를 곱한 거네? 아니지. 5 대 12 대 13한테 13분의 5를 곱했으니까 여기 길이의 값은 5한테 13분의 5를 곱해야 되나? 여기 비율이 5 대 12 대 13인데 여기 실제 길이가 5라며 13분의 5를 곱했다며. 그러면 여기다 13분의 5를 곱했더니 13분의 여기다 13분의 5를 곱하면 5,5,5,0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거지? 이 점이 누구라고? R점? R점 구하고 있습니다. 5한테 13분의 10, 25를 더했으니까 13분의 80인가? 5한테 13분의 60을 더했으니까 13분의 125? 이게 R점이고 Q점 좌표의 값은 빼야 되는 건가? 왼쪽으로 왔으니까? 빼기를 못하겠다. 65에서 뺐으니까 13분의 40. 5에서 13분의 60을 뺐으니까 이해되신 거 맞나요? 된 거 맞죠? 현호 할 말 있나요? 13분의 82. 네, 90이래요. 65 더하기 25는 90이네요. 자, 그래도 빨리, 요 시간 남는데?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문제 2페이지야? 첫 번째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뭐 보나마나한 거 설명했고 큰 수의 법칙을 잘 볼 일이 없어가지고 수학원에 이게 있다고? 와, 이 동국도 사기꾼 새끼들. 확률 같은 게 있는데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의 값을 수학적 확률로 P라고 얘기할 겁니다.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얘기할 겁니다. 임의의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0에 매우 가까운 숫자에 대해서 요 녀석의 확률은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에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확률의 값 1에 가깝다는 얘기는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100%라는 얘기지? 이 값이 1에 가까워집니다. 여기는 P의 이름은 뭐라고요? 네, 수학적 확률이라고요? 그럼 이거는 n분의 x의 값은 뭐지 이름이?
n번 시행했을 때 어떤 일이 x번 발생했을 때 저 확률의 이름은 뭐죠? 네, 통계적 확률이죠.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값이 0에 매우 가까운 숫자보다도 작다는 얘기는 0이라는 얘기잖아. 즉 두 개 값은 똑같다는 얘기지. 100% 두 개 값은 똑같아요. 100%두 개 값은 똑같아요. 이걸 뭐라고 불렀죠? 그치, 이건 큰 수의 법칙이죠. 시행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의 값은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시행 횟수가 많을수록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자, 문제 3번이 윷놀이를 한 번에 시행해서 총 4개의 육가락을 동시에 던질 겁니다. 4개의 육가락들을 동시에 던질 건데 각 육가락은 그림 기억과 같이 높이의 값이 10, 반지름이 1짜리인 원통의 윗 단면인 그림 니은의 원 5에서 현 AB를 따라서 원통을 수직으로 절단해가지고 4개의 육가락을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뭔 개소리니? 높이의 값은 10이에요. 여기 반지름 값은 1이에요. 사이각은 세타예요. AB를 절단하겠어요. AB를 절단해가지고 윷은 이렇게 생긴 윷이 있어요. 이 위에 거는 버릴 거예요. 이게 윷이에요. 여기가 배, 여기가 등인가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배가 4개면 윷이야 뭐야? 도개걸륜모에서 배가 4개면 윷이라고요? 여기가 등이죠. 등이 4개면 뭐가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생긴 윷을 높이라고 하는 거는 확률에 영향을 안 끼칠 것 같은데?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배가 나올 확률과 등이 나올 확률을 결정할 것 같은데? 던져가지고 이 부분이 땅바닥에 부딪히면은 배가 나올까요? 등이 나올까요? 선생님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 배 아니면 등밖에 안 나와. 이 부분이 떨어지면은 배가 나올까요? 등이 나올까요? 배가 나오겠죠? 이런 부분이 땅에 닿는 순간 배가 나온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땅에 닿으면 등이 나온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확률을 정하겠네. 배가 나올 확률과 등이 나올 확률을. 여기 길이가 몇이야? 코사인 제2법칙으로 이거의 제곱의 값은 구할 수 있잖아요. 코사인 제2법칙 적용해서 루트 씌웠나요? 여기 요만큼 길이의 값은 누구야?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야? 2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냥? 1 곱하기 2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렇다고 해서 이 값들은 두 개 더해서 1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거 두 개의 비율로 확률을 결정되겠죠? 만약에 3대 4면 7분의 3, 7분의 4 이렇게 확률이 결정되겠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4개의 육가락을 가지고 직접 1000번 시행했어. 1000번 시행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대. 도개걸륜모가 나오는 빈도는 요만큼 나온대요. 자, 육가락을 던졌을 때 반드시 등 또는 배가 나올 겁니다. 윗 단면이나 아랫 단면이 위로 나오는 결과의 확률은 빵입니다.
아, 이렇게 세워지는 거? 이 녀석의 값이 세워지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런 가능성은 빵이에요. 다 높여질 겁니다. 육가락의 배하고 등이 나타나는 확률의 값은 각각 둥근면과 평평한 면의 겉면적에 비례합니다. 겉면적은 높이도 곱해야 되는데 높이는 곱하지 않을게 높여져 그 약분되니까 비율에서 당신들은 가급적 여기다 10을 곱한 거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여기다 10 곱하고 여기다 10 곱해서 부피의 값을 단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각 육가락은 확률 P로 AB의 수직 절단면인 배가 위로 나타나거나 1-P 확률로 독립적으로 나타납니다. 배가 보일 확률의 값이 P라고 얘기했네. 등이 보일 확률의 값은 1-P라고 얘기했고요. 어느 하나의 육가락의 결과가 다른 육가락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독립시행입니다. 그리고 각의 크기는 파이보다 작습니다. 문제 어디 있어 도대체? 세 장, 문제가 뭐야? 아, P를 구하라고? 여기 있네, 문제. AB의 길이 D를 세타에 대해서 표현하세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건 뭘 모르는데? 이게 몇 대 몇인지를 모르는 거지. 근데 D라고 하는 건 현의 길이야? 현의 길이니까 뭘 구하라는 얘기야? 이게 지금 D란 얘기인가? 이게 AB의 길이? 맞아요? 맞으면 이게 필요하거든? 이거 어떻게 구해, 그를? 배가 보일 확률은 P, 등이 보여질 확률은 1-P라고 했었나, 방금 전에? 맞아요? 이 비례식 가지고 풀라는 거 아니야? 엄청 쉬운 거 아니야, 그러면? 요게 지금 D인데, d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P 곱하기 2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답은 P만 알면 되겠네? 요게 답이네. 난 P가 필요하네. 그 P의 값은 통계적 확률로 구하라는 얘기 같은데? 자, 이 조건을 통해서 P의 값은 당신들이 구해볼까요? 4개의 육가락을 던진 다음에 4개의 육가락을 1000번. 그럼 육가락 몇 번 던진 거야? 아, 육가락들은 1000번 던졌거든? 육가락은 몇 번 던졌나요? 아, 4000번 시행했어? 4000번 시행했을 때 등이 보일 때가 있고 배가 보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배가 보일 확률 P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럼 배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빵개. 4000번 중에 한 개의 배가 보이는 거, 두 개의 배가 보이는 횟수, 세 개의 배가 보이는 횟수, 네 개의 배가 보이는 횟수. 이건 빵번이라고요? 이것만 합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더하기 정도는 계산기가 있으면 좋겠다. 110 더하기 622. 1152. 네이비하면 또 누구야? 700. 816? 716? 이리저리가 더했더니 빵. 1로 올라가면 7, 9, 빵. 또 1로 올라가면은 9, 15, 16. 2600이네. 4000번 중에 2600번이 배가 보이나요? 이게 약분하면은 몇이야? 20분의 13? 맞아?
40분의 1400이, 4000분의 1400이 누구야? 20분의 7 맞아? 분모의 값은 20분의 13, 분자의 값은 20분의 7. 그래서 문자가 구하라고 하는 D라고 하는 세기값은 통계적 확률에 의해서 이걸 구하라는 얘기네요. 엄청 쉽네요. 그죠? 모의 논술이어서 그랬나봐. 자, 오늘 수업은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